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글로벌 이슈 플러스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뭐랄까요, 힘이라든지 활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관세 얘기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간밤에도 제가 보니까 95,000달러까지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유동성에 좌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과 관련돼서 좀 유입될 만한 이슈가 호재성 이슈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CPI 발표가 어떻게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CPI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주목받고 있는 자산들은 지금 다른 부분들보다도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렇죠. 몇 번 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게 됐던 계기도 뭐였냐면 그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에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4.3%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연준이 연내에 현재 이제 오피셜 지금 입장은 2번 정도 할 거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게 패드워치나 이런 어떤 미국 그 연방금리 그 선물 시장에서 예. 한 번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런 여파를 좀 받아서 내려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 레벨 자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게 이제 금값이랑 대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안전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금값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요즘 좀 지지부진하냐?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비트코인은 이제 안전자산의 속성도 있지만 사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험자산적인 속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자산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움직였고요. 가격이 그래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 레벨 자체가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버블이 터질 때인가 아닌가 뭐 이런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가격이 좀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CPI 발표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이고 이게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그리고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잘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좀 더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간밤에 뭐 상원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 밤에 하원 청문회가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멘트가 좀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시기적으로 파월 의장이 뭘 입을 한마디 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에 협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1월 FOMC에서 가르마를 잘 탔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패드는 논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 거리를 멀리 뒀고요. 사실 상원 그 청문회 의회 청문회 내용들을 보면 상원에서 얘기한 내용을 하원에서도 거의 그대로 그렇죠. 얘기하는 보통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얘기할 재료는 다 나왔다라고 보는데 어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건 정말 우리는 절대 CBDC, 그러니까 CBDC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통화를 말하는데요. CBDC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FOMC에서 나왔던 그런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름을 스트래티지로 바꿨는데, 뭐 계속 얘기했던 대로 비트코인 사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테슬라도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4분기 기준으로 11,509개인가? 한 11,5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이거는 전 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1,700개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 더 샀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47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2월 9일에 7,633개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스트래티지가 한 12주 연속으로 그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속 구매를 하긴 했지만 그 추이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에는 굉장히 좀 소량 매수하는 주도 있어서 이거 좀 위험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그 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우선주까지 이제 도입을 하면서 조금 제대로 그리고 이제 원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던 사명 자체를 스트래티지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업 로고에도 비트코인을 집어넣거든요. 오. 네, 그래서 좀 비트코인 연관 기업으로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이제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변동성은 겪고 있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래티지는 좀 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조금 딴 얘기기는 한데 뭐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주가가 4,000% 이상 오른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메타플래닛.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메타플래닛이라고 그 원래는 이제 투자 관련한 기업이고 상장 기업이긴 한데 굉장히 조그만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아마 뭐 CEO들 모임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다더라 얘기를 듣고 여기도 이제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한 4,000%니까 40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원래도 조그만한 회사였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였는데 비트코인을 이 회사가 보유하게 되면 이건 뭐 시장가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비트코인 산다고 하고 그리고 당시는 ETF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전통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지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같은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고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기가 쉽고 또 주식 가격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지속성 측면에서는 또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주가가 더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기대감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조금 높은 가격에 있다라고 보는 것처럼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조금은 거품이 좀 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이 얘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자산 발언의 의미가 결국에는 달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요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비트코인 지금 가지고 있는 20만 개 정도를 팔지 않고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작년 7월에 처음 나온 거고 당선이 11월이 됐고 지금이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좀 많이 뜹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조금씩 살이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팔겠다였는데 지금도 그리고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말한 건 안 팔겠다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공화당의 무슨 상원의원이 이거 외수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안 실제 발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살이 좀 많이 붙은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연구소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달러가 그냥 자동으로 강화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취지에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이 취임이 20일이었잖아요. 취임 직후 내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줄 거야라고 이제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크립토 짜르라는 직책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이런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청사진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진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 달러 패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얘기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트럼프 정부가 그쪽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죠. 예, 명확하게는 연결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향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금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금값의 시가총액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보유, 유통, 뭐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자산으로서의 금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그 물성 자체가 굉장히 우월하고요. 그 금을 막 가지고 있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무거운 약간 중금속이기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더 이제 우월한 자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국제적인 질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달러에 지금 위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금값은 항상 달러에 위협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비축 법안 같은 것을 보면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5%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팔자. 그러면 금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반대로 이걸로 비트코인 매수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라는 플레이어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그 속도는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물성 자체가 지금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저는 머지않아서 오.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리함적인 측면에서 코인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올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관세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은 코인에 집중하고 뭐 중국은 금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세계 질서에서 금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아? 라는 그 선이 있었는데 네.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선 자체가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모든 세계 무역 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아까 제가 달러는 금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근데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냐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금을 사고 있어요. 국가 단위에서 금을 사고 있어서 금값이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좀 안 입고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자면 그 자체로 금값이 오르는 것 자체가 달러의 불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승자는 누가 될 거냐?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을 많이 들고 있고 금값도 사실 마음을 먹으면 내릴 수 있는. 근데 과거에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트럼프 시대 좀 다르다. 그 부분을 우리는 관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의 모습에서 좀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경계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고요. 사실 비트코인이 뭐 1% 오르면 이더리움은 뭐 2% 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오르는 베타 투자적인 성격이 있어서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쵸. 코인인데 네. 최근 한 1년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뭐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냐, 가격이 너무 안 오른다, 뭐 이런 그러네요. 이제 네. 조롱이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한테서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뜨는 코인들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키를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한마디에 뭐 비트코인 가격도 좌지우지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마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위주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들의 발언들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 본산을 미국에 두고 있는 코인들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게 대표적으로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또 시장에 조금 거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분들에게 투자 전략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레벨이 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10만 달러를 도전하는데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미끄러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모멘텀이 아마 나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 비축 자산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 그리고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었던 그 뭐였죠? 그 펀드, 네.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뭐 ETF 국부 펀드, 예. 죄송합니다. 국부 펀드. 네. 국부 펀드에 지금 비트코인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국부 펀드 자체가 한 90일 정도 이후에 논의가 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통으로 놓고 본다면 상반기와 그러니까 뭐 5, 6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부침이 많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기대감을 받고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추가 유동성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말씀하셨던 국부 펀드가 과연 진짜 코인 쪽으로도 자금을 좀 넣어주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으니까요. 상반기에는 좀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 그리고 또 국부 펀드의 움직임 좀 두 가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